하루 주식. 금투세라는 거는 금융투자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네, 금융투자소득세인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주식 5천만 원 그리고 저는 이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시면서 세금 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고 계신가요? 안 내고 계신가요?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지금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고 계신가요? 안 내고 계신가요? 요거를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틀려도 돼요.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주식을 하시면서 모든 종목도 모르는데 이거 모르실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세금 내고 있습니다. 네.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증권을 거래하면서 내가 매도를 할 때마다 나가는 수수료가 있죠. 네, 그 수수료 세금입니다. 네, 일단은 증권사에서 가져가기도 하지만요.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0.23%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0.23%의 수수료지만 일단 증권사마다 좀 수수료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마다 내가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매매를 하면 그냥 나가는 게 증권거래세죠.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손실을 받든 1,000만 원 수익을 받든 똑같이 나가는 게 증권거래세입니다. 네. 하지만 이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여러분들이 손실이 봤을 때는 안 내요. 왜냐하면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인 분들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 금액 주식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신 분들만 내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내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율이 줄어드는 거죠. 일단은 세율이 지금 현재 0.23%라면 0.15%로 줄어들게 하는 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이 되면 시행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많이 좀 깎이긴 깎여요. 0.23%에서 그걸 조금 보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바꾸고 지금 현재는 0.23%의 거래세를 내면은 이게 0.15%로 낮추고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자. 대신에 플러스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자. 금투세를 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거는 이 금투세는 수익이 5천만 원 있습니다. 수익이 5천 이상. 수익이 5천 이상일 때 금투세 플러스 0.15% 그리고 지금은 0.23% 지금은 0.23%가 그냥 수익이든 손실이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5천 이하라면은 0.15%로 0.8%가 준다는 거죠. 마이너스 0.8%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확실히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투세가요. 수익에 대해서 20%거든요. 최소 일단은 그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세금이 20%입니다. 여러분들 20%.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세금이죠. 네, 20%에서 깜짝 놀랐네요. 네, 20%의 세금입니다. 도둑놈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왜 안 되고 있냐면요. 원래는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년도 말이에요. 2020년도 말. 2020년도 2년 전이죠. 2020년도 말에 발의가 됐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래 좋다. 아주 좋아. 이거 너무 좋은 법이야. 개인 투자자분들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너무 좋은 법이야. 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해서 통과가 됐어. 근데 2020년에 이제 2020년대 통과가 돼서 원래 2년 뒤인 2년 유예 기간을 가지고 2022년 그리고 지금 2022죠. 2023년 1월에 시행이 돼야 돼요. 원래는 2023년 1월에 시행이었어요. 시행이었는데 근데 여기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갑자기 2020년도 말이 되니까 2022년도 말이 되니까 이때 얼마 안 됐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공약으로 나는 이 금융투자세를 법을 시행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매우 슈퍼개미들이라고 하죠. 슈퍼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것 아니냐. 이 사람들 매매 안 할 텐데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 2년 유예 더 해줄게. 2년 유예를 더 해줄게.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게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요. 지금은 당선이 됐죠. 대통령 선거 당시에 2년 유예를 더 시켜줄게를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공약으로 내걸어서 지금 현재 이거를 2년 유예를 더 하냐 마냐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2년 유예를 더 하지 말자는 입장이 국민의힘 그리고 유예를 더 하자는 게 국민의힘 유예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냥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왜가 들어가야죠. 왜 유예를 하고 왜 유예를 하지 말고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더 늘리는 대신에 원래는 0.23%에서 0.15%가 됐어야 할 증권 거래세를요. 0.15%가 아니고 0.2%로 변경을 하겠다 이거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원래 내년부터 0.15%의 증권 거래세가 0.5%나 늘어가지고 0.2%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좀 이해 가시나요? 어쨌든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됐으면 우리는 내년부터 0.15%의 세금만 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 0.2%로 세금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찬반 논란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유예를 하자고 하는 이유 중 하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주식시장이 더 빠지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금투세 도입 시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을 할 거다. 네, 이탈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고액 투자자가 이탈을 하면은 소액 투자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다. 하락장만 계속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대만에서 대만에서 이 금융투자세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194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행 시 증시가 14%를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0.5%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시가 14% 하락을 했습니다. 14%를 하라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하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유예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 될 거다. 이 금투세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거다. 대신에 단점이 이제 2년 유예기간 동안에 2년 동안 0.2%죠. 원래는 0.15%였는데 0.5% 올려서 0.2% 부여로 금투세 반영 시 0.05% 더 높은 세율을 부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금투세 0, 이거 유예죠, 유예해서, 증권거래세를 0.2%로 하자. 근데 원래는 0.15였는데 0.2%로 하자. 거래세 어쨌든 0.23에서는 낮췄지 않냐. 네, 어쨌든 낮추긴 낮췄잖아. 0.03% 낮췄잖아. 대신에 0.5% 더 낮추려고 했었던 거 그냥 높이고 0.2% 하자. 그리고 대주주, 우리는 대주주가 없죠. 여러분들 이 대주주는요, 기준이 원래 10억 이상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했습니다. 10억 이상의 주식이요. 하지만 이제 이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이 아니고 100억으로 하자.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로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주주들은 뭘 내냐면요. 이 대주주들은 또 따로 내는 게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라 그래서 양도세라 해서 이제 연말에 시장이 후두둑 떨어지는 게 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털어버리는 거를 주식 양도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이 아니고 100억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존에 10억이었을 때는요.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6,000명 정도? 네, 대략적으로 6,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6,000명. 정확하게 6,045명이네요. 6,045명.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114만 명입니다. 114만 명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인데 그 중에서 0.07% 정도 돼요. 0.07%가 이제 지금 현재 10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기준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걸 100억으로 높이잖아요. 대주주의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면요. 106명뿐이 안 됩니다. 106명뿐이. 이 6,045명 중에서 106명한테만 양도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5,900명 정도에게는 이 원래 걷던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이 감소하지 않나요? 이 양도세를 6,045명에서 106명한테만 걷는다 그러면은 세금이 감소하는 건 이게 더 크잖아요, 사실상. 그쵸?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 금투세 유예를 하면서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 0.23%를 0.15%로 내리면 세금이 1.1조가 없어진대요. 1.1조가. 네, 1.1조가 없어져가지고 0.23%는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좋은데 0.15는 솔직히 좀 싫다 이거야. 세금이 1.1조가 감소를 하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0.2%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10억에서 100억으로 놀리면 세금이 어느 정도를 감소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세금이 어느 정도로 감소를 하냐면 보세요.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인해서 이제 세수 감소치는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해서 세수 감소치를 2.5조입니다. 2.5조. 여러분들 이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해서 세수가 감소해서 이걸 유예하자 하는 건데 근데 양도세는 지금 이제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2.5조액을 감소를 시켜주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개미들한테는 세금 더 걷고 부자들한테 세금 내지 말게 하자. 이겁니다. 5,900여 명의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지 말고 그냥 부자들 말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세금 내게 하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이 유예를 하면서 생긴 그런 입장. 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진행하자라는 입장은요. 증권거래세의 감축으로 0.23%에서 0.15%로 0.08%의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감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이익자는요. 연평균 12만 3,575명으로 전체 투자자는 0.8%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자들의 감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자.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솔직히 부자 맞잖아요. 솔직히 부자잖아요.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높이고요. 네, 지금 10억 이상이 있는 대주주한테 양도소득세를 좀 높이고 그리고 손실금이 포함될 수 있는 증권거래세는 감소를 함으로써 개미들의 투자 심리는 완화와 세금 부담이 감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무조건 내야 되는 거래세예요. 하지만 이 금융투자 이거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을 보면 내지 않는 거고요.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봤을 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금융투자세 시작이 되면은 또 뭐냐면은 2월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2월이 가능해요. 손실도 2월이 가능하고 수익도 2월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최대 5년. 최대 5년간 2월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2020년도에요. 손실을 주식으로 2천만 원을 봤어. 마이너스 2천만 원을 벌었어. 근데 2021년도에 수익을 6천만 원 봤습니다. 수익을 6천만 원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2월을 해서 나의 2021년도 수익은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받기 때문에 20%의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5천만 원 이상에서의 20% 세금이니까 1천만 원에 대한 20% 세금을 냈어야 됐는데 이 2월이 가능해서 4천만 원의 수익으로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죠. 네, 이 2월이 언제까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실이 볼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입장과 슈퍼개미들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슈퍼개미들. 실질적으로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는 사람들이 여기 아까 몇 명이랬죠? 개인 투자장 중에 0.8%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1%가 되는 건데 이 1%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1%가 주식시장에 얼마를 굴릴지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10명을 합쳐도 이 한 사람도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8%라고 하지만 이 12만 3천 명이라 할게요. 12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세금이 20%나 된다고? 세금이 20%나 된다고? 나는 좀 못하겠는데. 그리고 또 시장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매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좀 아시는 이제 대주주분들이나 좀 아시는 이제 집에서 매매하시는 거, 뭐라 하죠? 여러분들 잠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집에서 매매하신 전업투자자분들, 네, 전업투자자분들, 제가 아시는 이제 전업투자자분들이나 이 투자를 하시는 전문적인 분들께서도 사실상 이 금투세 관련해서 이번 연도 12월부터 내년 한 3월까지는 그냥 거래를 안 하고 지켜볼 생각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좀 투자를 안 하고 좀 지켜볼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하고 괜찮지 않으면은 그냥 뭐 다른 거 가야지 뭐. 사실상 이
주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나가는 거지 다른 거에서 뭐 가상화폐나 이런 거에서는 금융투자세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예 옮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이 올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락이 오는 거는 이게 금융투자세를 금투세를 시행을 했을 때 금수세 시행을 했을 때 시장에 하락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금이 줄어들죠. 우리에게는 세금이 줄어들죠. 여러분들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슈퍼개미들한테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과세가 되는 부분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쵸. 세금이 많이 나와도 투자할 분들은 투자하죠. 네. 그래서, 돈이 많으신 그 슈퍼게임,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은 또 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켜보겠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 하락이 올 수 있다. 어쨌든 두 개 다 시행을 하든 시행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쪽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반영 전에는요. 비과세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과세 14%에서 15%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시입니다. 배당소득입니다. 배당. 여러분들 배당 받으시죠? 그 배당에 대한 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양도소득이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건 비과세고, 저율과세는 이제 중소기업 분들은 이제 10%에서 20%, 그리고 분류과세에서 과표에서 3억 기준, 3억 이상일 때 20%에서 25% 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원래 20%에서 25%의 세금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금융투자소득세의 20%가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20%를 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반영 후에는요. 그리고 여기 분류가서 보이시죠? 20에서 25% 과표 3억 기준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 이 슈퍼개미들은 사실상 엄청나게 큰 사람들은 달라지는 게 크게는 없습니다. 손익상계및 2월 공제, 그래서 최대 5년까지 2월이 가능하고요. 금융투자 전체에 대해서 손익상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만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그래서 주식형 펀드든 상장 주식이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요점이 뭐고 어떤 게 달라지는지까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